예,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 한번 찾아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미지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과 참 오랜만에 폴더블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코로나19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신제품 효과를 제대로 못 받아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스리슬쩍 잘 팔린다고도 하고 네. 뭐 주가도 견조합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폴더블폰은 뭐 내용들은 많이 아시니까, 근데 가져온 배경 뭐냐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뭐 그 언택트 한번 좀 언급들은 좀 많이 드렸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좋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또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미 좋은 건데, 저번에 제가 한번 그 한샘하고 현대리바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쪽 건축은 다 안 좋은데 안 좋은 거 중에서 뭔가 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좋아질 만한 게 재건축이 힘든 대신에 이제 그러면 결국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들도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반기하고 내년에 확실히 좋아지는 게 뭘까? 그러니까 IT가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갤럭시 S20도 잘 안 팔립니다. 사실상 좀 표현이 그랬지만 망했다고 봐야 돼요. 진짜 잘 안 팔렸어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를 뭐 갤럭시 폴드로 대체한다. 예. 이런 또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이제 기자분이 좀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남은 건, 혁신을 할 수 있는 건 폴더블 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반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G 플립 라이트라고 해서 가격 좀 다운시킨 네. 거또 준비한다고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결국 삼성도 지금 갤럭시 S20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렇게 좀 흥행이 참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폴더블 폰 쪽으로 더욱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작년에 폴더블 폰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도 나왔고, 모토로라 아시죠? 모토로라. 예. 화웨이도 나왔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제품은 삼성 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Z 플립도 상반기에 나온 게 의외로 흥행을 했고, 다만 그게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초기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경쟁사들보다 지금 앞선 게 사실이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가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승부를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뭐 코로나를 떠나서 누가 생각해도 삼성이 폴더블 폰 쪽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폴더블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왜 또 그리고 폴더블 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5G 시대가 뭐 도래를 했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 동영상 시청이거든요. 예. 뭐 유튜브를 보시든지 네.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화면 키울 수 없잖아요. 이 정도 그렇죠. 화면이 네. 적당한데 여기서 키워가지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이제 반으로 접혔지만 약간 네. 두껍다는 조금 뭐 리스크는 좀 있지만, 결국에 뭐 울트라신 글래스인가요? UTG 같은 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기술력이 이제 보강이 되면 훨씬 더 가벼운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일하게 그 동영상 시청 대화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폴더블 폰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집에 아이패드도 있고 하지만 사실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불편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패드가 좋긴 하지 집에서 보긴 좋은데 이동 중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폴더블 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도 지금 투자를 하지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좀 구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이 OLED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도 지금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 폴더블 폰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노리고 좀 이제부터는 선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부진했어요. 이 스마트폰 섹터 전체가 네. 다들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지는 건 이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좀 포트에 좀 그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 사실 관련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힌지라 그러죠. 힌지 네. 만드는 KH바텍, 그리고 그 안에 내장 힌지 만드는 기업들이 파인테크닉스, 또 에스코넥 같은 기업들도 이번에 신규로 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좀 많이 아실 거고, 또 거기다가 UTG는 근데 투자할 수가 없는 게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이 비상장 기업이라 네. 이게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게 이제 특수 보호 필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힌지도 있고 특수 보호 필름, UTG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경 하이테크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예. 세경 하이테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힌지는 좀 너무 좀 종목들도 좀 여러 개 있고 제가 예전에 파인테크닉스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로 좀 하나만 그냥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필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데코 필름이 원래 주력은 데코 필름하고 글라스틱 케이스라고 이게 좀 약간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름들입니다. 그리고 글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저가 폰에 그 보면 뒤에 그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화권 모델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약간 이제 플라스틱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이제 저가형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삼성도 요즘에 저가형 모델 많이 출시하니까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해가지고 돈 지금 크게는 못 벌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특수 보호 필름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갤럭시 폴드 모델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CPI라 그래가지고 그 UTG가 아니고 이제 CPI라 그래서 그냥 필름 형태로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하다면 좀 안 좋아지기도 예. 하고. 근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한 게 이거 그럼 유리로 바뀌면 필름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우려들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에도 들어갔어요. 네. 이 유리 보호하는 필름으로 그쵸. 앞뒷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는 이게 삼성전자가 CPI를 하든 UTG를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고 9월 달에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모델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가형 그러니까 갤럭시 폴더블 폰도 이게 이제 모델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고사양부터 저사양. 예. 그럼 많아지면 당연히 이 세경 하이테크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주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실적 때문입니다. 어차피 2분기까지 실적 안 좋아요.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하지만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한번 좀 저가에 매수해서 하반기 좀 확실한 종목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폴더블 폰 쪽에서.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잊고 있었던 종목군일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세경 하이테크 종목도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뭐 계속해서 뭐 스몰캡 유망주들 찾고 또 찾고 그래도 수익률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여쭤보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인데 하나는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고 하나는 좀 알려진 기업인데 예. 펌텍코리아하고 ITM 반도체인데 성격은 다릅니다. 네. 먼저 펌텍코리아는 연우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화장품 용기 연우가 이제 국내 1등 기업인데 펌텍코리아는 2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연우는 좀 약간 그 회사 규모도 크고 1등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품도 좀 다양한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공장 자동화 물론 이번에 하긴 했는데 네. 조금 그게 늦춰지기도 했고 그리고 고객사가 좀 연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대형사에 집중이 돼 있어요. 네. 한마디로. 그리고 좀 해외 매출 비중도 높고 근데 펌텍은 뭐가 좀 다르냐면 자동화 설비가 많이 갖춰져 가지고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 연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고객사가 한 300개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좋게 보냐면은 지금은 물론 LG생활건강이나 이런 회사들 잘 나가긴 하지만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은 굉장히 다품종 소량이 되게 많아요. 예. 업체들도 되게 우후죽순입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많아질 때 펌텍코리아는 고객사가 다변화된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 네. 런칭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화장품들은 다 이쪽으로 많이 네, 가요. 오히려 고객사가 다변하니까. 가겠네요. 그러니까 연우는 좀 약간 큰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중소형사랑 좀 하다 보니까 할인을 받고 있는데 PER이 한 10배밖에 안 돼요. 연우가 한 14배, 15배 받고 있는데 예. 펌텍코리아가 이익률도 훨씬 좋고 이렇게 고객도 다변화돼 있고 오히려 지금 온라인 쪽에 이렇게 좀 커질 때는 저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연우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저는 낮은 게 더 장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해외보다는 한국이 많이 좀 예전보다는 잡혔잖아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펌텍코리아 주가 충분히 매력 있으니까 한번 좀 저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ITM 반도체인데 이 회사가 사실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그룹사가 어딘지 아세요? 나이스 그룹 아시죠?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아, 이쪽 네네네. 빅데이터 해가지고 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그 나이스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스 계열사가 이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워낙 기업들의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인수를 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에. ITM 반도체는 애플 아이폰하고 무선 에어팟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무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를 만드는데 일반 보호 회로가 아니라 그거를 반도체로 패키지화 해가지고 소형화해서 만드는 국내 유일 기업이에요. 이거 만드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구애를 한 거죠. 그리고 무선 에어팟에도 들어갑니다. 네. 애플이 잘 나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게 그걸 PMP라고 하는데 용어로 왜 좋아지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무선 기기들은 소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아져야 배터리 성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ITM 반도체가 시총이 1조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비싼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이 영업 환경에서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뭐 4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또 대기 수요도 있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무선 에어팟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총 1조 원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아까 세경 하이텍 것처럼 뭔가 확실해 보이는 종목 같아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그래서 ITM 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앵커하던 친구가 나이스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ITM 반도체까지 들어봤고요. 펌텍코리아도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